바로 박상용 검사입니다. 법무부는 도저히 못 참았나 봅니다. 대북 송금 수사 관련해서 최근 언론에 나와서 조목조목 따지고 있는 박상용 검사의 직무 정지를 내렸습니다. 직무, 더 검사로서 직무를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유를 공정성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예. 요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원래 그런 분이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이게 그 검찰총장 대행이 구자형인가요? 예. 이분이 이제 요청을 하면 법무부 장관이 수락하는 이런 형식을 취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검찰총장 대행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막아야 되는데 나서버린 거예요. 아이고. 난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이런 큰 경우가 문제고. 우리가 정치적이다라고 없었죠. 표현하지 않았던 이거야말로 겁니까? 정치적인 거고 완전히 장악당한 거죠 지금 정권에 의해서.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건 원래 준사법기관이거든요. 완전한 사법기관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만큼 독립성을 존중해줘야 되는 그런 기관인데 공무원이니까요. 네. 그게 지금 다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야, 근데 이런 것까지 쉽게 말하면 손에 피 묻히는 일까지 야 검찰총장 대행이 그런 일을 한다? 이걸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보니까 공정성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구체적으로 뭐가 공정성 위반인지가 안 나와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직무 위반인가 설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징계를 때린 거야? 설명이 없어요. 무슨 뭐 감찰을 했다며.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감찰을 했고 그 결과 이런 것들이 사실 밝혀져 가지고 그래서 이런 한다. 이런 징계를 내린다. 이거잖아요. 앞에 없어요. 뭘 감찰했는지. 그다음 감찰에서 뭐가 걸렸는지 이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박성현 검사의 말을 들어보면은 징계 개시 결정이 났다는 통보도 없었대요. 그거 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징계 혐의로 집행이 정지됐는지 전혀 통보받지도 못했다. 왜 그런지. 뭐뭐 때문에 이것도 본인도 통보받지 못한 거예요. 또 그런 게 되면 보통 소명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 소명 기회도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들끼리 땅땅 해가지고 딱 올리고 법무부 장관이 오케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건 뭐냐, 선서 거부라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데에 대한 보복이다. 그러니까 나갔잖아요 국정조사에. 근데 선서를 거부하면서 성명문 같은 걸 읽었거든요. 야, 근데 그 명문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분이 이제 SNS에 올렸습니다. 그거 또 읽다가 또 제지당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전문을 다 올렸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명문이에요. 아주 그냥 탁탁탁탁 조목조목. 그래서 야, 이게 또 새로운 또 수사가 만들어지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 이분이 지금 뭐냐면은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가 뭐냐면 선서 거부를 한 거, 왜 선서 거부를 했냐라는 거거든요. 지금 원래 국정조사 이 법에 따르면은 재판이 진행되는 사안, 그다음에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 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 하면 안 돼요. 거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니까. 원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구잡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선서를 하는 순간 그것의 합법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불법하기 때문에, 위법하기 때문에, 그다음 위헌적이기 때문에 나는 선서를 할 수 없다. 대신 뭘 합니까? 대신 질문하면 내가 얘기는 다 답해 줄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증언은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증언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못하게 막 쫓아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소 취소 논의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지름길이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법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만 법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원칙의 파괴입니다. 이건 위헌적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밖에도 또 실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대북사 사업을 알 수밖에 없었다고 지시하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화영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당황하다 보니까 마구마구 공격해대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제1차로 뭡니까? 징계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직무 정지를 해버린 거죠. 이게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당시 이 수사가 진행되던 시점에 법무부 장관입니다. 박상준 검사의 직무 정지에 공소 취소 밑밥 깔기용 직무 정지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밑밥 깔기 용도로 해당 수사 검사를 직무 정지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당신 이재명 정권의 김용현, 노상원이 되기로 한 거냐. 딱 그거거든요. 김용현, 노상원이 바로 그것 때문에 깜빵 간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성호 장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일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서
한동훈 전 장관이 계속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에 대한 탄핵 발의를 했어야 된다. 예. 물론 발의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라면 이걸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질석 가졌으면은 시도라도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알릴 수가 있잖아. 예. 그다음에 알릴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는 또 국힘에 대한 이제 비판도 같이 이제 곁들여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상정 검사 이성 잃고 정치행위를 하는군요. 국정조사 후에 특검을 도입하겠습니다. 이 특검이 이제 이른바 공소치소로 가는 특검이라는 이야기였는데 민주당에서 보는 시각은 완전 정반대네요. 이거는 뭐 민주당 그냥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본인들도 자기들이 거짓말한다는 걸 알아요. 이 사람 하는 얘기를 들어보 연어 술 파티, 그다음에 허위 진술 유도, 그다음에 형량 거래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항상 정황이에요, 정황. 문제는 뭐냐? 연어 술 파티 2년간 감찰했잖아요. 나온 게 있습니까? 없어요. 허위 진술 유도 없었습니다. 다 누가요? 이화영이 한 진술이에요. 근데 국정원 문건도 이화영이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거 뭐예요? 찾은 거잖아요. 예. 바로 거기서 물증을 찾은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형량 거래 이건 누가 시도한 겁니까? 그 이름이 뭐였죠? 그 서민석 변호사. 청주시장 민주당 예비후보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시도했다가 거절당한 거거든요. 가능하지가 않다고.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에서 플리바게닝은 불법이에요. 그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걸 갖다 시도하다가 그게 왜 불가능한지 얘기를 해준 것 뿐이거든요. 근데 그걸 또 정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이성을 잃고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바로 이걸 갖다 정치 행위라 규정하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공정성 위반한 거고 그래서 직무정지다. 이런 논리를 좀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마구마구 이제 몰아치는 겁니다. 예. 만약에 그다음에 또 종합특검에서 밝혔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정황이야. 증거를 내야지. 예. 정황이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여튼 지들이 볼 때 요만큼 트집 잡을 케이스 무조건 그걸 정황이라고 몰아붙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대통령실에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총장한테 을 통해 가지고 수사팀에다가 뭐예요?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누굴 불러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한동훈을 불러야지. 예. 법무장관. 근데 한동훈 왜 못 불러? 아.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런 거고. 음.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성현 검사를 이제 불러가지고 단독 청문회를 한다는데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건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네, 효과가 있든 간에 어쨌든 간에 불러가지고 청문회를 갖다 공식 청문회는 아니다 하더라도 예. 불러다가 한번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이유가 뭔지. 지금 민주당하고 하여튼 진영적으로 이 민주당 쪽에 서 있는 진영에서는 계속해서 연어 파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박성용 검사의 설명도 그렇고 관련된 여러 보도의 구체적인 보도를 보면 정상적인 보도를 보면 수사하던 와중에 저녁 시간이 됐고 저녁이 됐기 때문에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교도관도 그렇고 그래서 마치 곰탕이나 설렁탕을 주문하듯이 도시락인데 그 도시락이 연어 도시락이다. 연어가 들어가 있는 그 도시락이다. 근데 계속 연어 파티 이야기하고 술이 동원됐다라는 이야기를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작정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6시 34분에서 7시 사이에 모든 일이 벌어져거든요. 6시 34분에 갑니다. 그다음에 편의점 가가지고 술을 사요. 예. 이건 또 반입하려면 어떡합니까? 소주병을 반입할 수는 없잖아요. 물병에 그렇지. 생수병에다가 생수를 또 사야 돼요. 병가리를 했다. 그래가지고 네. 거기다 소주를 다 버려야 돼 또. 버가지고 몰래 또 반입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뭘 사러 가야 돼요. 또 스시를 사러 가야 돼. 예. 연어회를 사러 가야 돼. 연어회를 사러 가서 거기서 그걸 판을 벌려. 그다음에 술을 다 마셔. 냄새까지 다 없애고 7시에 나와야 돼.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알고도 하는 짓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제 뭐라고 썼냐면은 이걸 정말 이런 소리를 듣고 믿는, 이걸 진짜라고 믿는 등신이 있을까 모르겠지만은 혹시나 이걸
그런 등신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스로 믿는 척하는 그런 변태스러운 등신들은 참 많은 것 같다. 예. 다 지금 그 연기를 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람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뭘 깔아준 겁니까? 야바이 판을 벌린 거고 거기서 이제 언론인이 국회의원이니 이런 애들이 막 바람 피우면서 왜 야바이 판 벌어주면 옆에서 바람잡이들이 있잖아요. 삐끼들 바람잡이들 그런 판을 좀 벌이고 있는 거죠. 예. 유치해서 못 봐주겠어요 정말. 이런. 교수님 말씀대로 거짓도 자꾸 사실이다 이야기하면 마치 청담동 술집 이야기처럼 연어회도 아니고 연어 도시락인데 이것도 연어회 이게- 파티로 그렇죠. 믿어버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나치 듭니다. 선동수법이 하나 그거잖아요. 예.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고 그게 결국은 사실이 된다. 이 수법을 지금 이들이 지금 쓰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박상영 검사가 뭐라고 했냐면 구자연, 정성호 이 사람이 두 사람이 합작해가지고 법 취지를 무너뜨렸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 따르면 직무 집행정지 사유도 모른대요 지금 왠지 예. 그냥 공정성 위반요. 쫓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 취지를 깬 거고 또 다른 한편은 검사의 신분 보장 제도가 있거든요. 예. 함부로 막 징계하거나 이럴 수 없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아마도 법을 바꿔놨어요 민주당이. 그런데 이게 유예 기간이 1년이 있거든요. 그 유예 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나는 공지물을 보고서야 직무상 위반이나 수사 공정성 문제로 감찰이 진행 중이라 사실 뒤늦게 알았다라는 거고 어떤 뭐 해명의 기회도 없었고 그다음에 어떤 비리를 저질렀다는 건지 설명도 듣지 못했다. 예. 그래서 법무부가 언제부터 권력에 종속된 기관이 됐는지 묻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법적이어야 될 준사법 기관인 이 네. 검찰로부터도 관련된 법적인 구체적인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는 거고요, 네. 교수님. 네. 그리고 또 윤 정부에서 뭐 대북 송금 수사에 개입을 했다? 여기에서 아주 그런 건 일절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누구를 보내가지고 뭐 개별 검사를 만나서 그러면 증거가 있든지 그런 증거가 없거든요. 그 사실 그런 구조가 가능하지도 않거든요. 나오려면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장관,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해서 법무부 예.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얘기하면 검찰총장이 밑에다 압력을 넣고 이런 구조잖아요. 명령 개통이. 예. 아니 그럼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아주 수사검사를 직접 만나서 압박을 넣었다? 그럼 이 수사검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네. 다 보고하죠. 그렇죠? 다 보고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그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고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런 일이 법무부의 통상적인 보고 이게 이제 올라갔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무슨 개입을 했다는 등 이런 식으로 또 그 설레발을 떠는 거다. 그 예.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이 개입을 했든 어쨌든 박상용 검사의 이 대북 송금과 관련된 수사는 대법원에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유죄 확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핵심적인 내용은 800만 불이 쌍방울 직원들을 통해서 중국으로 서양 쪽이나 중국으로 건너간 이후에 북한에 이 전해졌다는 걸 대법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정말로 자기들이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예. 재심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재심을 신청하든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별걸 다 트집을 잡는데 국정원의 문건을 갖다 압수수색하는 가운데 뭐 선별을 해서 냈다 뭐 이런 겁니다. 그것도 아니고 그건 절차에 따른 조치였을 뿐이고 검찰에 유리한 부분만 법원에 집전 사실이 없다. 다 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쌍방울에서는 원래 자기들끼리 한 사업이고 자기들이 주식을 갖다가 부양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다. 근데 그 말 자체가 이제 박상영 검사에 따르면 그거야말로 자백이다. 왜냐하면 주식을 부양하려면 누가 가야 돼? 이재명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재명이 가야 돼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것처럼 설레발을 떨어져야지 자기들 주가가 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너희들이 지금 증거라고 들고 나오는 그거는 쌍방울에서 왜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대납해 줬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될 뿐이다. 너희들 뭔 얘기하는 거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황당한 거죠. 네. 대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박상용 검사가 억지로 믿게 만드는 것도 아닌 사안에 대해서 왜 자신이 해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홀홀이 검사 한 사람이 지금 이 온갖 공세를 맞받아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북 송금 사태의 본질, 뭐 공소 취소까지도 연결되고
뭐 이화영이 아니라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이 되는데 교수님 핵심을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민주당 사람들이 이재명의 유죄를 확신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깊이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재판으로 가지 않으면 뭐예요? 공소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밑밥을 좀 깔아놓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박상영 이분에 대한 탄압이 시작될 거예요. 국정조사 끝나면 그다음 뭐 하겠습니까? 특검하는 거죠. 특검을 해가지고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마구마구 뒤집어써서 심지어는 구속시키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 뭐 구속될 수도 없고 일단은 기소될 수도 없고 구속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일단은 그냥 분위기를 띄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공소 취하라는 이 충격을 견딜 수 있게끔 아주 그냥 분위기를 온갖 거짓말 반복해서 반은 현실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공소 취소로 들어가겠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약간 복병을 만난 게 박상영 이분이 또 만만하지가 않더라고요. 약간 스타 탄생 예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아마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막 직무 정지시키고 이런 식으로 마구마구 탄압을 해대고 있는데 사필 규정이라고 이게 뭐 되겠어요? 이미 법원에 판결이 나와 있는데 대법원까지 그걸 어떻게 예. 뒤집습니까? 예.